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년의 진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왜일까? 70대 김할아버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식들이 자주 안 와요. 전화도 짧게 끊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느끼고 있는 노년기에 생기는 12가지 불편한 습관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고칠 수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자식들, 손자, 손녀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이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이 소통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정말 젊은 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문제일까요? 답은 둘 다 아니에요. 단지 서로의 변화를 모를 뿐이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문화와 예의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르신들은 평생 몸에 밴 습관대로 살아가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메인 파트 12가지 불편한 습관. 첫 번째, 개인 위생에 대한 무관심.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민감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개인 위생에 대한 무관심. 이건 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3일째 같은 옷을 입고 계신다거나, 머리를 며칠째 안 감으셔서 기름기가 보인다거나, 손톱이 너무 길어져서 검은 때가 끼어 있다거나, 특히 여름철에 체취가 좀 난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끼리 가까이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식들이 은연중에 거리를 두게 돼요. 안아드리기가 망설여지고 옆에 앉기가 꺼려지고, 특히 손자 손녀들은 더 민감해해요. 이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매일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이틀에 한 번은 머리를 감으시고, 손톱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깎으셔도 충분해요. 나이 들면 뭐 어때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고 생각해 보세요. 깔끔한 모습은 자존감도 높여줘요. 두 번째, 필터 없는 말하기. 두 번째 습관. 이것도 정말 흔해요.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제 내 나이에 뭘 숨겨 하면서요. 며느리 앞에서 넌 왜 이렇게 살쪘냐라고 하신다거나, 손자 앞에서 요즘 애들은 다 버릇없어라고 하신다거나, 이웃 만나서 저 집 아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하신다거나, 내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예전에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들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달라요. 상처받는 말은 어른이 하셔도 상처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알지만 전달 방법이 중요해져요.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 맞지 않는 옷 입기. 세 번째는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사신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신다거나,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을 입으신다거나, 이런 모습이에요. 옷이 뭐가 중요해, 속이 중요하지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자식들 친구들을 만날 때,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단정한 모습은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줘요. 비싸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몸에 맞는 옷, 깨끗한 옷이면 충분해요. 동네 시장에서 파는 옷이라도 몸에 맞으면 훨씬 멋져 보여요. 특히 바지 길이 좀 맞춰 입으시고, 셔츠는 너무 헐렁하지 않게. 이것만으로도 10살은 젊어 보이세요. 네 번째, 대화 독점하기. 네 번째는 대화할 때의 습관이에요.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할 말씀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대화가 일방통행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나 손자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마리아로 시작해서 20분 동안 혼자 말씀하신다거나, 상대방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고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기해요. 젊은 세대들도 나름의 생각과 경험이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들어주시면 고마워해요. 할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느끼면 오히려 어르신 말씀도 더 잘 들어요. 대화할 때 이런 원칙을 지켜보세요. 말씀하신 시간만큼 상대방 말도 들어주시기.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즘은 어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재미있어져요. 다섯 번째, 요즘 젊은 애들은 말버릇. 다섯 번째.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런 말씀들이요. 물론 이해해요.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세상이. 예전에는 어른 앞에서 다리도 못 떨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앞에서도 휴대폰을 보니까요. 답답하실 만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 하시는구나 하고 멀어져요. 특히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는 꼰대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소통이 어려워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 하면서 물어보시고, 할아버지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 하고 비교해보시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신기해하면서 관심 가져요. 비판보다는 호기심으로 접근해보세요. 여섯 번째, 현대 예절 무시하기. 여섯 번째는 새로 생긴 예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신다거나, 병원 대기실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신다거나, 줄을 설 때 너무 가까이 붙어서 서신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어요. 시끄러운 곳도 많았고, 사람들도 관대했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고, 줄 설 때는 앞 사람과 한 발짝 정도 떨어져서 서시고, 휴대폰 볼 때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거나 소리를 꺼두시고, 이런 작은 배려만으로도 예의 바르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요. 일곱 번째, 건강 이야기만 하기. 일곱 번째.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프다는 말씀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기도 해요. 건강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도 섞어서 해보세요. 오늘 공원에서 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줬다.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 이런 일상의 즐거운 이야기들도 해보세요. 그러면 만나는 게 훨씬 즐거워져요. 여덟 번째, 고집스러운 옛 생각. 여덟 번째는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아 하시면서요. 물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결혼관념이나 육아 방식이나 많이 달라졌잖아요. 무조건 내가 맞아라고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받을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해요. 대신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면 오히려 어르신의 경험도 더 존중해요.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와는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설명해 줘요. 9번째 공간 인식 부족. 9번째는 움직일 때의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느려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주변을 잘 살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트에서 카트를 통로 한가운데 놓고 물건을 보신다거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멈춰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부딪힐 뻔한다거나, 좁은 길에서 친구분과 나란히 걸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고 빨리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물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멈춰서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멈추시고, 길을 걸을 때는 한 줄로 걸으시고, 마트에서는 카트를 통로 옆쪽에 세워두시고, 이런 작은 배려만으로도 배려심 많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요. 10번째 시대에 맞지 않는 농담. 10번째는 농담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머 감각이 있으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예전 방식의 농담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외모를 놀리는 농담이라든지, 성별을 구분하는 농담이라든지, 지역을 비하하는 농담이라든지, 예전에는 농담이야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많이 민감해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농담을 들으면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해요. 할아버지가 나를 이상하게 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특히 손자 손녀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놀리는 농담 대신 본인을 놀리는 농담을 해보세요. 나는 나이 먹어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여우시다 하면서 더 좋아해요. 11번째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도움 요청하기. 11번째는 좀 섬세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가끔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할까봐 무서워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혼자 하기 외로워서.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자식들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점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어려운 일은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보세요. 그게 자존감도 지키고 가족들도 더 존경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리모컨 사용법 배우기, 간단한 요리하기, 휴대폰 사용법 익히기.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해요.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하시면 더 기꺼이 도와줘요. 12번째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 마지막 12번째. 이게 가장 어려운 습관일 수도 있어요. 평생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가끔 무조건 내가 맞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 말씀이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대화를 포기해요. 경험과 지혜를 나누시되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대화가 잘 돼요. 때로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고요. 정말 지혜로운 어른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알고 적당히 모른다고 하시죠. 그런 분들이 더 존경받아요. 할아버지는 겸손하시면서도 지혜로우시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12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마음이 무거우시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시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것. 누구나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개선할 기회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1주차 외모 관리하기. 매일 깔끔하게 옷 갈아입기. 이틀에 한 번 머리 감기. 손톱 깎고 정리하기.
2주차 말하는 습관 점검.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 말 끝까지 듣기. 비판적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요즘 젊은 애들은 대신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네 말하기. 3주차 공간과 예절 의식.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낮추기. 다른 사람 동선 방해하지 않기. 휴대폰 사용할 때 주변 배려하기. 4주차 대화 방식 개선. 건강 이야기와 일상 이야기 균형 맞추기. 상대방 의견도 물어보고 인정해주기.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 요청하기. 가족과의 소통 개선법. 특히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일 안아주기 전에 깔끔하게 준비하기. 깨끗한 옷, 단정한 모습으로 가족 맞이하기. 이 대화 시간 정하기. 오늘 20분만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줄래? 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3. 관심 보여주기.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놀아? 궁금해하기. 4. 새로운 것 배우기. 손자가 하는 게임이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기. 할아버지도 배워볼까? 하고 도전해보기. 성공 사례와 변화의 힘. 실제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아버지 73세 사례. 평소에 손자들이 자주 안 왔는데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시고 손자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더래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죠. 김할머니 68세 사례.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으셨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하더래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가족 관계의 변화.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와요. 가족 모임이 더 즐거워져요. 사회적 관계의 변화. 동네에서 예의 바르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쉬워져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요. 개인적 만족감의 증대.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매일이 더 즐거워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품격을 갖춘다는 의미잖아요. 그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와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야라는 자랑스러움을 줄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오늘도 단정하게 하고 다짐해 보시고, 가족과 대화할 때는 오늘 뭐가 재미있었어? 하고 물어보시고, 동네 나가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자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내가 더 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도와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존경하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내용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고쳐보려고 해요. 우리 할머니께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 노력을 알아봐 주세요. 어머니 오늘 깔끔하시네요. 아버지 이야기 재미있어요. 이런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길 바라요.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더 멋진 어르신이 되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